그런데 오늘 오후 3시에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논의의 핵심은 선거제 문제이긴 했는데 사실 온통 관심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 법정 구속에 쏠릴 수밖에 없었죠. 이재명 대표의 의총 마치고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선고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홍규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는데 스플릿 같은 게 의심되는지. 이용 부원장님 이거 진짜 수사한 부분을 재판부가 인정했는데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대선 경선 자금으로 보신 것처럼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게 아니니까 지켜보겠다는 얘기하고 여러 기자들 질문에는 추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아까 유 전 본부장, 유동규 본부장 빨간 전화 직접 연결했을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미리 드린 바가 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고 경선 자금 확보하려 범죄에 믿기 어렵다. 부정한 자금 1원도 없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동규 씨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어떤 본인은 당연히 유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어떤 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가 작용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의구심은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지금 이 사실관계 판결의 사실관계에서도 보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그냥 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전달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는 전달하고 일부는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불법성을 한 번 정도는 짚어봤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가 작동했다고 저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고 또 당시에 저도 이재명 캠프에서 후원회가 열릴 때도 있었지만은 당시에 후원금이 굉장히 빨리 모였었어요. 초반에 많이 모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선 경선 자금을 쓰기 위해서 김용 씨가 어떤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그렇게 예상했을 리는 없을 것이라고 저도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주장을 믿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 그냥 오늘 재판부에서 판결한 대로 김용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좀 명확하게 사용처를 좀 밝혀줄 필요가 있어야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검찰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저는 이 부분은 김용 씨의 그냥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했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이러한 부분을 알기는 어려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설 변호 생각은 그러니까 1심 이 재판부의 판단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용 전 부원장이 6억을 받은 건 1심 재판부 인정했다는 걸 가정했을 때 6억을 개인적으로 그냥 썼거나 김용 전 부원장이 네네. 아니면 불법 선거 정치자금을 썼더라도 이재명 대표 모르게 썼다 이 정도로 가름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 드러난 사실은 사용처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김용 부원장, 그러니까 유동규 씨 말대로 당시에 경선을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어디 뭐 호남을 방문하고 뭐 조직을 만들고 했었을 때 쓴 자금일 수는 있겠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오늘 1심 판결 자체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 썼거나 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봅니다. 사실 그동안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결백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김용, 정진상에 대한 뇌물 사건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수없이 많은 대화와 통화들이 녹음이 됐는데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녹음된 대화
또는 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는 꾸준히 최측근의 결백을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요. 어떻게 앞으로 이재명 대표 측의 행보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겠죠. 김용 씨나 정상 같은 경우는 뭐 믿었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이런 자금들은 보통 꼬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현금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직접 받은 사람이나 이런 증거나 이게 없으면 참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밝혀낸 것도 보면 지금 줬다는 유동규 씨의 증언과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뭐 GPS나 뭐 등등 기록, 그다음에 만났던 장소 뭐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 돈 자체가 현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뭐 사진 찍어 놓지 않는 이상 또 이 동영상 찍어 놓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보통 이렇게 음성적인 자금들은 그렇게 은밀하게 현금으로 제공되거든요. 예전에 뭐 수사에서 다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왕왕 있었고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또 본인은 하고는 결국 나중에는 아마 본인은 선긋기를 할 겁니다. 내 측근인 줄 알았더니 나도 속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마찬가지 유동규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유동규 씨도 사실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까지 하고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선을 다 긋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검찰의 수사가 꽤 이제 진행할 겁니다. 어렵고. 왜냐하면 현금이 이것이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또 사용됐던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까 이재명 대표 잠깐 이야기했지만 녹음해놨냐, 사진 있냐, 증거 있냐 뭐 이렇게 돼버리면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정말 김용 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유동규 씨 증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유죄가 난 거지 만약 저 증거 없었으면 이것도 영원히 묻힐 사건입니다. 예. 계속 강조하지만 물론 아직 1심이고 항소한다면 대법원 판결까지 남았고 다만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이재명 대표만 집중한다고 했고 실제로 작년 10월 검찰이 김용 전 부원장이 소속돼 있었던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이 안을 긴급 체포유예에 압수수색하려고 했는데 곧바로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화면 준비했습니다. 검찰이 이러려고 검찰하는 거 아니잖아. 지도부하고 말씀을 나눠서 빨리 돌아가세요. 그리고 식사도 하시고. 의원님, 불과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박수 치시고 잘한다, 제대로 해라,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던 분들이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잖아요. 수가 있어요. 아니 이미 다 치웠다고요? 치웠지. 안 치웠겠냐. 지금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아이고.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하신 말씀인데요. 당시에도 뭐 증거 치운 거 아니냐 저 발언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뭐 이후에 이뤄지긴 했지만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극렬 반발했었는데 김용 전 부원장 긴급 체포 이후에 오늘 한동훈 장관도 이에 대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대장동업 관련해서 첫 선고가 나왔는데 김용 부원장이 이제 법정구속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이거에 대한 좀 소감이 있으신지.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 관련해서 거액의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한 장관 얘기는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개발사업 관련해서 거액의 뇌물과 불법 자금을 받으면 감옥 가야 하는 나라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까지 하고 1심 재판 판단을 저렇게 얘기를 했네요. 노돌 교수님,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어쨌든 법정 구속이 됐으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얘기는 앞서도 그럼 유 전 본부장은 왜 무죄냐라는 얘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또 판사에 대한 성향을 따지기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저 검사 탄핵할 때부터 이제 판사 또 탄핵도 할 것이다, 얘기도 나올 것이다 이미 예상했던 건데요. 뭐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 뭐 민주당 지지자들 얘기처럼 뭐 검찰 독재라고 인정하죠. 그래서 검찰이 짜깁기 수사, 뭐 편파 수사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뭐 그것도 인정을 하죠. 근데 사법부, 판사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독재할 이유도 없고 사법부가 뭐 짜깁기 판결, 뭐 편파 판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양측 얘기를 잘 듣고 그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 뭐 그런 얘기가 밖에 안 되고
또 앞으로 이재명 대표까지 그런 어떤 수사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반영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거 제가 한 가지만 좀 첨언하고 싶은 게 말씀하십시오. 아까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또 설견 후보 설준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그런데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왜 돈이 필요하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타임을 보면 2022년 3월 9일 대선이 있었죠. 예. 2021년 7월 12일이 예비 후보 등록일입니다. 그렇죠.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후원회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아서 썼다는 경선 과정은 그 전 얘기입니다. 예. 3월, 4월, 6월 그랬지 않습니까? 공식 후원회를 열기 전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조직을 하려고 돈이 필요했던 시기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돈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말은 후원회 성립 전에 예비후보 등록 전에 돈이 필요해서 썼다. 시기가 4월, 5월, 6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일단 1심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는 걸로 제가 방송 전에 체크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측의 얘기는 부정한 돈 1원도 안 받았다라는 얘기.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재판부에 사망 선고일까지 했고 그만큼 정치적 파장이 큰 판결이었습니다.